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마치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재판에서 무죄라도 선고받은 듯이 그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정에서 나오자 도열에 있던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일부 의원들은 눈물까지 울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이재명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자기 재판보다 민생에 더 신경을 써라. 오늘 당장 이렇게 조롱하고 나섰고,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입니다. 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이재명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서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용민은 검수완박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했던 그런 의원이죠. 마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의 속내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속으로는 결코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이 위정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아마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훨씬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법률가 입장이 아니고 비전문가적인 그야말로 평론가 입장에서 상식이 입각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법률가들도 똑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정인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은 검찰이 속도를 조절해서 검찰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위정교사 항소심에서는 재판 지연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선거법 항소심보다는 위정교사 항소심 선고가 훨씬 빨리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1심에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또 김동연 판사가 재판 지연 작전에 엄청나게 동조를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선거법은 딱 2배가 걸렸네요. 위정교사가 1년 2개월이니까 14개월, 선거법이 26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 내려지기까지. 그러니까 선거법이 그만큼 재판을 지연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반면 위정교사는 그만큼 쟁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항소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이재명 측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하루라도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주일을 꽉 채워서 마지막 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곧바로 항소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려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 접수하게 되면 20일 이내로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위정도 있고 교사도 있었는데 위정교사는 없었다는 이상한 판결이었다, 또 시킨 사람이 없는데 김진성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위정을 했겠느냐, 이런 식의 이유를 담아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항소 이유서를 토대로 해서 위정교사 사건의 항소심은 그런 항소 이유서를 토대로 해서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한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증거로 제출된 자료와 그리고 통화 목록, 녹취록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 없이 기록 분석만 이루어질 경우 녹취록 자료가 그렇게 방대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기일을 그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선거법 항소심보다는 훨씬 빨리 항소심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은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대법원에서 강행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켜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측에서는 또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장 거론되는 지연작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사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 년간 지켜왔던 법률이고 또 그 조항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이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모든 출마자들이 그 조항을 숙지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 법률 심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로 법률이 넘어가면 정말로 무한정 이제 시간이 끌어지게 되겠죠. 어쨌거나 이재명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정인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모든 정인을 소환했죠. 가능한 모든 정인을 1심에서 딸딸 끌고서 다 소환했지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재명은 또 정인을 무더기로 불러내려고 할 것이고, 물론 뭐 재판부에서 모든 정인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어쨌거나 몇 명 정도는 정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의 재판 불출석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의 재판 지연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볼 때 3개월 이전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정교사의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을 그렇게 오래 끌어갈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항소심은 재판 기록 검토 후 2, 3회 두세 차례 정도 공방이면 끝이 날 수 있는 내용이다. 별도의 정인 채택 없이 서면 공방으로도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만큼 선거법 재판 항소심보다 더 훨씬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대부분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처럼 재판장이 있고 또 주심과 배석판사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3명의 고등법원 고참판사들이 합의제로 판결하기 때문에 설령 김동연 같은 부장판사가 있더라도 주도적으로 김동연 같은 편향적인 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설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이 뒤집어지면 이재명은 손써볼 겨를도 없이 시간도 끌지 못하고 바로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 위정교사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질 경우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의 목줄은 대법원에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지금 인적 구조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1대 2로 보수 대법관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재판이 안희정의 여비서 성폭행 그런 모델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 성폭행 파문이 일어났을 때 1심에서는 일종의 합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위력에 의한 강제가 있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동연 판사의 1심 선고 이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재판이었다는 비판이 지금 들끓고 있죠.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판결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흘러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 판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통 검사들은 몰라도 판사들끼리는 다른 판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비슷한 그 관례인데 이번 김동연의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판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도 자기 의뢰인이 언제 또 담당 판사, 해당 판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판사의 선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공개적으로 아예 방송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선거법 재판보다 위정교사가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정교사 재판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절단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전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기운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